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고립된 공항, 절망에 빠진 유럽 승무원들 사이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한국 여권 소지자와 그 가족만 긴급 탈출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해결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칠 국가도 아닌 작은 아시아 국가가,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 한국 여권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빗장이 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오만과 편견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직접 겪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오만과 편견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직접 겪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권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인이 되기로 선택한 독일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21세기의 마법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루프트한자의 베테랑 승무원이었던 한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32살 한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 최고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알기 전까지였죠. 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아시아인이 우리 루프트한자를 조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나는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인 파일럿에 대한 이런 험담이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었죠. 루프트한자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마이너스 뉴욕 노선에 새로 배치된 한국인 파일럿은 첫날부터 수많은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상징인 루프트한자의 동양인이라니 이건 우리 항공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수석 승무원 엘리자베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한나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사라 자부하는 루프트한자의 아시아 출신 파일럿이 배치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이력은 완벽했습니다. 독일 항공대학 수석 졸업, 보잉과 에어버스 전 기종 자격증 보유, 심지어 독일어도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잖아. 동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한국인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를 이륙하던 중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제로가 되었고 관제탑은 이륙 중단을 지시했어요. 활주로에는 이미 다른 비행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파일럿은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관제탑의 지시와 기상 레이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이륙 경로를 확보했고 예비 활주로를 이용한 완벽한 이륙을 성공시켰습니다. 30년 경력의 이런 대처는 처음 봤어요. 관제탑 책임자가 감탄했죠. 그의 판단은 그날 수십 대의 비행기와 수천 명의 승객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객실에서 들리던 험담은 잠잠해졌어요. 대신 역시 실력자는 달라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미안해요. 우리가 많이 무례했네요.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죠.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비상태세를 갖추십시오. 이란 영공을 통과하던 루프트한자 476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란 군부가 예고 없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되었고 관제탑과의 통신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란 공군의 전투기 훈련이 3시간 이상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회 경로를 찾고 있어요. 한국인 기장의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승객들은 비교적 침착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좌측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객실 내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비상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죠. 한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차상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의 정세가 불안정해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에요. 기내에는 절망감이 퍼져나갔습니다. 29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국의 대사관조차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죠. 산소 마스크가 부족해요. 후방 객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승객들 사이에서 공포와 불안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한나는 한국인 기장이 조종실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독일 본사, 주변국 관제탑, 그리고 한국 대사관. 여러분 침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현재 상황은 심각하지만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한나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독일 항공사의 비상 상황인데 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줄은 몰랐죠. 객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부족으로 승객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때 조종실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란 영공을 통과하던 루프트한자 476편에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란 군부가 예고 없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되었죠. 관제탑과의 통신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항공기 운항 중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민호 기장제 약혼자입니다. 이란 공군의 전투기. 훈련이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을 때도 승객들은 비교적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고 좌측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객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고 승객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최악인 건 독일 대사관의 답변이었어요. 절차상 최소 2주가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9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조차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 지 단 30분 만에 구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의 A382 이란 공군과 협조하에 비상 착륙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중동 지역 국가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더구나 군사훈련 중인 이란 영공에 민간 항공기가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7분 후 거대한 A382 이란 공군의 호의를 받으며 정말로 착륙했어요. 다만 한국 국적자와 직계 가족만 탈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약혼자라고 밝히기 전까지 저는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할 줄 알았죠. 우리는 그동안 비밀 연애를 해왔거든요. 동료들의 얼굴에 드리운 절망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석 승무원 엘리자베스의 표정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독일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미안한 마음을 안고 A380에 탑승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동료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민호의 한국 여권이 가진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은 중동 지역 국가들과 특별한 경제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더군요.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란에서의 사건이 항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나 봐요. 평소에는 저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임원들이 공항 입국장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민호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인 주제라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얼굴만 보면 연신 미소를 지었죠. 심지어 루프트한자 항공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니까요. 사건 이후 며칠 동안 회사 내부는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의 외교력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 여권의 위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동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구글링을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파워랭킹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외교적 영향력까지. 모든 게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회사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는 단숨에 회사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시아 노선만 맡겼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핵심 노선을 우선 배정받게 되었죠. 그의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이제 회사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위 임원진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출신 파일럿 채용을 꺼리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인 승무원과 파일럿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어 강좌까지 개설했다니까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 기술력, 외교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텐츠에 매료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변화가 불편하기도 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친절함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모든 이들을 대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이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차별받을 때도 인정받을 때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이구나 하고요. 이제는 회사 내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의지할 만한 존재로 여겨졌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입국장에서 수속을 밟는 동안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생체인식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입국 신고서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지하철 안에서 끊김없이 돌아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깜짝 놀랐죠. 독일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인터넷은 물론 전화도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민호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조작하더니 30분 만에 치킨이 배달되어 왔어요. 새벽 1시였는데도 말이죠. 독일에서는 저녁 7시만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민호와 함께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길거리마다 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카페에서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키오스크로 이루어졌어요. 현금을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독일에서는 각각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니. 병원에 들렀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당일 예약의 진료, 검사, 약 처방까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심지어 비용도 독일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통장을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렸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현금과 수표를 주로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밤에는 한강공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고 있었어요. 공공장소인데도 너무나 깨끗하고 안전했죠. 이런 광경을 보며 자꾸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독일보다 몇 년은 앞서가고 있었네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게는 충격이자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의 어머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정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이구나. 첨단 기술과 전통적 정이 공존하는 나라.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매일 밤 한국에서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독일이 갑자기 낡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퇴근 후 동료들과 카페에 갔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카드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저녁 7시면 문을 닫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은행에 가면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병원은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민호에게 전화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도 놀랐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사를 그만두고 아시아로 간다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동료들도 만류했죠. 심지어 회사에서는 승진 제안까지 하면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퇴사서를 제출하고 바로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글을 쓰는 연습을 했고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회화를 익혔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독일어와 너무나 다른 문법 체계,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한자어와 고유어의 차이까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힘을 얻었죠. 문화 충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위계 질서, 회식 문화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차이점들이 저를 더 매료시켰죠.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한국어, 오후에는 한국 문화와 역사, 저녁에는 한국 요리까지 배웠어요. 주말이면 프랑크푸르트의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찌개도 만들어보고 한인 교회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나눴죠.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처음으로 민호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서툰 한국어로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독일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하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처럼 저도 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3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귀화시험 합격 통지를 받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최고 등급을 따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봉사활동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받던 날 민호와 함께 시청에 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선서를 하는 순간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시는데 그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죠. 국적증을 받자마자 대한항공에 지원했습니다. 루프트한자에서의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면접을 모두 한국어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았죠. 대한항공에서의 첫 비행은 잊을 수 없습니다. 기내 서비스 교육을 받으면서 독일과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한국의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섬세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기내 시스템이었어요. 승객의 식사 선호도부터 좌석 온도까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루프트한자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죠.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비행하다가 옛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독일 국적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한항공, 더 많은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더 현대화된 시스템을 가진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된 저를 보며 놀라워하더군요. 매 비행마다 자부심이 커져갔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의 정성스러운 기내식을 서빙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보여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특히 외국 승객들이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에 감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 승객들에게 한국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관광지까지.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마치 제가 한국의 문화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돌아보면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자랑스럽죠.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끔 독일 가족들이 물어봐요. 정말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선택한 나라가 자랑스럽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선택을 했는지를. 한국인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200여 개의 도시를 비행했는데 매 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특히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죠. 얼마 전 두바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문제로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었는데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더군요. 심지어 대체 항공편까지 우선 배정받았어요. 독일 국적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싱가포르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담당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니 특별 게이트로 안내해 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특별 협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한국의 문화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비행 중에 승객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K-파프부터 한식 IT 기술까지 모든 걸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최근에는 한 독일 승객이 저에게 물었어요. 왜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었냐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고요. 그 승객은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서울 여행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한국인이 된 후로는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대사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라요. 실제로 얼마 전 중동에서 있었던 비상사태 때도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모두가 감탄했죠. 가끔 루프트한자에서 일하는 옛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낍니다. 한국 항공사의 성장세, 한국 여권의 위상,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까지. 이제는 그들도 인정하더군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민호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 가정을 꾸렸어요. 우리 아이가 자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환경, 안전한 사회,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래 기술까지. 우리 아이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돌이켜보면 한국인이 되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제 국적을 물어볼 때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세계 최고의 여권을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 최고의 항공사에서 일하며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전도사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인이 되어 겪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네요.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독일에서 무시당하던 한국인 파일럿과의 만남부터 이란 상공에서의 위기, 그리고 한국 여권의 놀라운 힘을 경험한 순간들까지. 이제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겪은 한국의 따뜻함과 힘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독일 여성이 한국의 매력에 빠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가.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길 바라며 따뜻한 응원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